여러분, 주식 1억 원어치를 샀다고 해볼게요. 운 좋게 어느 날 2억이 됐어요. 기분 좋아서 웃고 있는데 며칠 뒤 국세청에서 편지가 한 장 날아와요. 고객님, 1억 버셨네요. 그것도 소득이니까 세금 내십시오. 네? 저 안 팔았는데요? 그 1억, 제 통장엔 단 한 푼도 안 들어왔는데요? 주식 계좌 숫자만 올랐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내라니. 요즘 이 얘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댓글도 불이 났죠. 미실현 손익이면 손실 났을 땐 나라가 메꿔주냐. 그럴 거면 내 미실현 나이에 연금부터 달라. 이런 분노,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봐요. 안 받은 돈의 세금이라니 화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화를 내더라도 딱 하나만 정확히 알고 화냅시다. 도대체 누가 뭘 진짜로 하려는 건지요? 알고 보면 이번 주 코스피를 2번이나 무너뜨린 그 공포가 우리가 들은 얘기랑 사실관계가 꽤 다르거든요. 진짜 무서운 건 헛소문에 휘둘려서 정작 봐야 할 걸 놓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공포의 실체가 뭔지, 그런데도 왜 불안은 정당한지, 그리고 어떤 정책 뉴스가 떠도 안 흔들리는 법까지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숫자 뒤에 숨은 진짜를 캐는 경제 팩트입니다. 요즘처럼 시장이 출렁이고 무서운 뉴스가 쏟아질 때일수록 공포가 아니라 사실로 판단하시도록 돕는 게 이 채널이 하는 일이에요. 사실 이번 이야기는 지난 두 영상과 한 줄로 이어져요. 코스피가 왜 9천을 뚫었나? 그 잔치가 왜 하루 만에 무너졌나? 그리고 오늘은 그 폭락에 기름을 부었다는 미실현 과세 공포. 이게 진짜인지 캐보는 편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 건 우리가 들은 얘기랑 사실관계가 꽤 달라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로 끝낼 생각은 전혀 없어요. 헛소문은 바로잡되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것까지 같이 짚어드릴게요. 오늘 영상 하나로 3가지가 정리됩니다. 첫째, 안판 주식에 세금 매긴다는 이 공포, 실체가 뭔지. 둘째, 보도는 과장됐는데 왜 불안은 정당한지. 셋째, 앞으로 이런 자극적인 정책 뉴스가 떠도 안 휘둘리는 법까지요. 특히 세 번째가 핵심이에요. 종목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공포 뉴스가 와도 스스로 걸을 수 있는 판단의 무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진짜 봐야 할 7월의 한 시점까지 콕 집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예요. 자, 그럼 차근차근 가볼게요. 먼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요. 이번 6월 한국 증시는 정말 미친 변동성이었어요. 하루는 천국, 다음 날은 지옥. 그 롤러코스터 한복판에서 이 미실현 과세 공포가 터진 거예요. 6월 23일 화요일, 코스피가 하루 만에 9.99% 빠졌어요. 무려 910포인트가 증발하면서 8203까지 주저앉았고 거래를 강제로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어요. 역사에 남을 폭락이었죠. 그런데 시장은 또 금방 뒤집혔어요. 이틀 뒤인 25일 목요일엔 미국 마이크론 호실적 덕에 반도체가 환호하면서 코스피가 5.42% 폭등해 8,930까지 회복했어요. 9,000이 다시 코앞이었죠. 완벽한 부활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26일 금요일 또 무너졌어요. 애플이 반도체값 부담으로 제품 가격을 올린다는 소식에 5%대 급락, 다시 8,400선으로 후퇴했어요. 일주일 새 폭락, 폭등, 폭락. 투자자들 멘탈이 나만할 수가 이제 없었죠. 이렇게 다들 예민해진 상황에서 23일 폭락하던 바로 그날 국회에서 토론회가 하나 열렸어요. 주제가 자산과세였는데 여기서 안판 자산의 이익도 세금 매기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보도가 쏟아졌어요. 불난 집의 기름이었죠. 여기서 핵심 용어부터 짚을게요. 미실현 이익, 말 그대로 사놓고 값은 올랐는데 아직 안 판 상태의 이익이에요. 계좌 숫자만 올랐을 뿐 팔아야 비로소 내 통장에 진짜 돈이 들어오죠. 그 전까진 장부상 평가 이익일 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세법은 이 평가 이익을 소득으로 안 봤어요. 팔아서 차익을 실제로 손에 쥐어야 그때 세금을 매겼죠. 그런데 안 팔았어도 올랐으면 그게 소득 아니냐 고보자는 게 이번 논쟁의 출발점이에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자, 이제 오늘의 진짜 알맹이에요. 토론회에서 미실현 과세를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 보도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언론사 팩트체크에서 이 보도는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발언자로 지목된 분이 직접 반박했어요. 본인은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자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요. 토론회에서도 분명히 말했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판 소득에 세금 매기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분이 실제로 한 말은 이거였어요. 이론적으로는 과세가 맞지만 현실에선 여러 문제가 있다. 그러니 당장 매기지 말고 나중에 팔 때 잘 매기는 방법을 찾자. 즉, 안 판 주식에 당장 세금 매기자는 얘기가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퍼졌을까요? 한 통신사가 토론회 시작 시각인 오전 10시에 기사를 냈어요. 현장 발언을 다 듣지 않고 미리 받은 자료집만 보고 쓴 기사일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걸 다른 매체들이 받았으면서 눈덩이처럼 커졌어요. 게다가 마침 그날 증시가 폭락하니까 일부에선 이 토론회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돼 폭락했다 고까지 연결했어요. 학자들이 모인 토론회 발언이 정부 여당의 공식 추진안인 것처럼 부풀려진 거예요. 사실관계가 통째로 뒤틀린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선을 그었어요. 미실현 이익 과세도 금투세 제도입도 검토한 바가 없다고요. 다시 말해 지금 이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 일부 토론에서 나온 학술적 제안 단계라는 거예요. 그럼 23일과 26일 폭락의 진짜 범인은 뭐였을까요? 23일은 외국인과 연기금의 대규모 매도가 주된 원인이었고 26일은 애플 가격 인상이라는 완전히 다른 악재였어요. 두 폭락을 다 미실현 과세 탓으로 묶는 건 사실과 거리가 멀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뭐야, 그럼 헛소문이네, 안심해도 되겠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저는 그렇게 쉽게 안심하시라고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거든요. 첫째, 이번엔 헛소문이었지만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발상 자체는 살아있어요. 한 해 동안 내 재산이 늘었으면 안 팔았어도 소득으로 보자는 논리인데 학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꾸준히 거론돼요. 한 번 묻힌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둘째, 사실 우리나라엔 이미 미실현 과세가 있어요. 바로 종합부동산세예요. 집값이 올랐을 때 안 팔아도 매년 세금을 내잖아요. 이게 사실상 안 판 자산의 평가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낯선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종부세 도입 때도 안 판 이득에 세금은 위헌 아니냐는 소송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미실현 이득에 과세할지 말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일 뿐 위헌은 아니라고 봤어요. 즉, 하기로 결정만 되면 법적으론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진짜 승부처는 따로 있어요. 바로 7월 말에 나올 정부 세제 개편안이에요. 지금 토론회 발언은 그냥 예고편 같은 소음이고 실제 칼자루는 7월 발표에 들어있어요. 그걸 봐야 진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이번 토론회 발 공포는 과장된 게 맞아요. 하지만 미실현 과세라는 주제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헛소문엔 휘둘리지 말되 진짜 변수는 똑똑하게 감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 미실현 과세 도입한다고 치면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릴까요? 양쪽 논리가 둘 다 만만치 않아요. 어느 한쪽이 명백히 틀린 게 아니라서 더 뜨거운 거예요. 찬성과 반대 양쪽 다 공정하게 들어볼게요. 먼저 찬성 측이에요. 핵심은 형평성이에요. 월급쟁이는 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세금이 칼같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100억대 자산가는 주식을 안 팔기만 하면 평생 세금을 거의 안 낼 수도 있어요. 이게 공정하냐는 거죠. 찬성 측의 또 다른 논리는 동결 효과예요. 팔 때만 세금을 매기니까 부자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자산을 안 팔고 묶어둔다는 거예요. 미실현 단계에 과세하면 이 묶임이 풀려서 돈이 더 효율적으로 돈다는 주장이에요. 실제로 안 팔고 버티면 절세가 가능해요.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하고 죽을 때까지 안 팔면 양도세를 0에 가깝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산을 현금처럼 쓰면서 세금은 피하는 거죠. 이 빈틈을 막자는 게 찬성 측 논리예요. 그런데 반대 측 논리도 정말 강해요. 여러분이 댓글로 정확히 짚어주셨죠. 가장 센 반대 이유, 오를 때만 세금 떼면 손실 났을 땐 나라가 메꿔주냐예요. 오르면 뜯기고 떨어지면 나 몰라라 하면 비대칭 지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반대 이유는 유동성이에요. 1억이 2억 됐다고 세금 고지서가 와도 내 통장엔 현금이 없어요. 그럼 세금 내려고 멀쩡한 주식이나 집을 강제로 팔아야 해요. 안 팔아도 될 걸 세금 때문에 파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자본 유출이에요. 큰 손들이 평가 이익까지 뜯길 벤 미국 간다며 돈을 빼면 가뜩이나 저평가된 한국 증시가 더 쪼그라들 수 있어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이나 부동산은 매년 값을 누가 어떻게 정하냐는 문제도 남아요. 또 부동산은 이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까지 내는데
여기에 또 매기면 이중과세 아니냐는 지적, 그리고 금투세 폐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자산과세냐는 정책 일관성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 싸움인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가 오늘의 진짜 핵심이에요. 종목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자극적인 정책 뉴스가 떴을 때 휘둘리지 않는 법을 드릴게요.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번 미실현 과세에 그대로 대입해서 보여드릴게요. 1단계, 누가 한 말인지 보세요. 정부의 공식 발표인가요? 아니면 학자들 토론회 발언인가요? 의원 개인의 주장인가요? 이번 건 정부가 아니라 토론회 발언이었어요. 출처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한번 걸러져요. 2단계, 확정인지 제안인지 보세요. 법안이 통과됐는지 발의만 됐는지 아니면 그냥 아이디어 단계인지요. 이번 건 발의도 아니고 토론 단계였어요. 게다가 기재부가 검토도 안 한다고 했죠. 확정과는 한참 거리가 멀어요. 3단계, 언제 시행되는지 보세요. 당장 다음 달인지 1년 뒤인지 아니면 아예 일정이 없는지요. 세금은 보통 법 통과 후에도 한참 뒤에 시행돼요. 이번 건 시행 일정 자체가 없어요. 당장 내 계좌에 닥칠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3단계로 걸으면 이번 공포가 왜 과장됐는지 한눈에 보여요. 정부 아닌 토론회 발언, 확정 아닌 제안, 시행 일정 없음. 3개 다 약한 신호였던 거예요. 그런데 보도는 이걸 확정 임박처럼 다룬 거죠. 이 3단계는 앞으로 어떤 정책 뉴스가 떠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부동산 규제, 세금, 연금 개편, 뭐가 됐든요. 누가, 확정인지, 언제. 이 3가지만 확인하면 헤드라인만 보고 패닉에 빠져 손해보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선 이게 더 중요해요. 예탁금이 132조, 신용융자가 38조까지 쌓였고 빚으로 산 주식이 강제로 팔리는 반대 매매가 작년보다 3배 7 늘었어요. 공포에 휩쓸려 던지면 그 손실을 내가 떠안아요. 자, 그럼 이번엔 헛소문이라 치고 진짜는 언제 봐야 할까요? 바로 7월 말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예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챙겨가실 단 하나의 진짜 디데이예요. 그날 딱 3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첫째, 미실현 과세나 금투세 제도입이 실제로 개편안에 담겼는지 보세요. 지금은 기재부가 아니라고 했지만 공식 문서에 들어가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게 1번 체크포인트예요. 둘째, 부동산 쪽 변화를 보세요. 종부세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 양도세 같은 항목이 어떻게 바뀌는지요. 주식보다 부동산에서 먼저 손댈 가능성이 늘 더 높거든요. 내 집 한 채에 직접 영향이 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셋째, 시행 시점을 보세요. 발표됐다고 당장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다음 해 또는 그 이후부터 시행돼요. 언제부터인지를 알아야 내가 대비할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계산이 서요. 이 3가지가 7월의 나침반이에요. 오늘 길었죠? 한 장으로 정리할게요. 안판 주식의 세금, 공포는 토론회 발언이 과장 보도된 거였고 기재부도 선을 그었어요. 이번 주 2번의 폭락도 외국인 매도와 애플 악재가 진짜 원인이었지 미실현 과세 탓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불안 자체는 정당해요. 순자산 증가설은 살아있고 종부세라는 미실현 과세는 이미 있고 진짜 변수인 7월 세제 개편이 코앞이니까요. 그러니 헛소문엔 흔들리지 말고 누가 확정인지 언제 이 3단계로 걸으면서 7월을 지켜보세요. 이 채널은 시장을 예언하지 않아요. 다만 공포에 휩쓸리지 않도록 확인할 사실과 시점을 드릴 뿐이에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7월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 그 실제 내용을 바로 분석해서 다시 찾아올게요. 그리고 여러분께 2가지 여쭤볼게요. 안판 자산에 세금 매기는 것 여러분은 공정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부당하다고 보세요? 그리고 7월 세제 개편에서 가장 걱정되는 항목은 뭐예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 읽고 답해드릴게요. 숫자 뒤에 숨은 진짜를 캐는 경제 팩트였습니다. 무서운 뉴스일수록 헤드라인이 아니라 사실을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고맙습니다.